얼마 전에 그 북한군 병사 영상도 나왔던데 이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도 하고요.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거 러시아 같은 평지에 가서 그런 병사들이 사람을 죽여본 경험도 없는, 그건 죽으라고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이에 부모님들을 단 한 번도 못 뵙는 경우가 많아요. 러시아에 파병 갔다 어쨌다 하는 거 전혀 모르고 있을걸요. 알려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이 소식을 처음에 접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소련과의 북한과의 유착관계라는 거는 이미 전에 역사가 깊어요. 근데 그 역사가 깊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화된 상황에서 파병까지 간다는 거는 저는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이 과연 사실일까?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구소련 때부터도 그렇고 러시아가 된 다음에도 북한이 항시적으로 외화를 벌기 위해 가지고 해외 노동 파견은 계속 해왔어요. 시베리아 원동 지방에 가서 나무를 벌목을 시켜가지고 그때도 희생자가 많았거든요. 기온이 차고 뭐 그다음에 겨울에 벌목을 하다가 나무에 맞아 죽는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그 자체에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거든요. 2022년도인가에 대한민국에 기적적으로 입국을 한 군인 출신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계기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코로나 전에 러시아에 진출을 했다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군대를 했더니 아니 모를 소리 하십니다. 김정은이의 특별 지시에 의해 가지고 2014년도에 군대들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하러 하니까 외화 보러 오라고. 그래서 일부 부대들, 특정 부대, 북한이 조선인민군이 있고 뭐 내무군이라고 하는 또 군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러시아에 내보내가지고 건설을 시켰더라고요. 그 사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터지니까 북한에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됐네. 밖에 나가 있는 자기 동포들이 들어오면 왜 안 되냐니까. 최종적으로는 김정은이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이해되세요?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북한의 조선의 심장이라고 지네가 말하는 평양에 있는 최고 존엄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체 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결국은 못 갔어요. 7년을 잊었대.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군대도 내보내네. 얘 이게 미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쪽으로는 그런 보도 뉴스도 있었잖아요. 북한이 무기나 탄약 같은 것도 러시아에다 공급한다. 이미 전에 나왔었단 말이죠. 무기 관리라든가 군사시설에 대한 복구 건설이나 부대시설 같은 걸 짓고 뭐하고 하는 그런 데 동원되지 않았을까. 설마 전투를 한다고 거기 가서? 이게 국제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일종의 나 때려주셔 미국 안 된다 나 때리라 마음대로 해라 싸움을 거는 거랑 똑같은 짓인 거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북한군 병사 영상도 나왔던데 그건 김정은의 오산이고 이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도 하고요.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해외 용병들은 있어요. 미국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용병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물론 북한은 그런 경험도 없는데 과연 이 목적이 뭐냐고 할 때 러시아 앞에 아첨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 원조를 받자면 뭔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요구했을 수도 있고 김정은이가 제의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지금 북한 군대가 100만 명이 넘는다 어쨌다 하는데 이전에 제가 했을 때부터 제대로 못 먹여요. 군에 갔다 영양실적 올려. 근데 그게 10,000명 정도가 러시아에 갔다 하면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굶을까요? 밥은 먹어요. 최소한도. 그런 꼼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번에 간 북한 병사들이 특수부대다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전쟁 준비를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었고 그게 맞게 훈련을 시켰어요. 산악형 병사들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산이 많잖아요. 러시아 같은 평지에 가서 그런 병사들이 전투 경험도 없지 실제로 총을 갖다가 사람을 죽여본 경험도 없는 군인들이거든요. 그런 병사들을 진짜 전쟁에 참여시켰다. 그건 죽으라고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북한 주민들은 절대 다수 북한에서의 모든 그런 껄끄름한 진실은 항시 감춰요. 북한군 남자들이 김정은 때 와가지고는 복무연한을 11년으로 했다거든요, 남자는. 여자는 7년으로 1년씩 또 늘렸어요. 통상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주민등록증을 타는 것이 만 17세 때 주민등록증을 줬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 때 군대에 가요. 그리고 거기다 11년 더 하면 28 정도에
만기로 제대하거든요. 전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부모님들을 단 한 번도 못 뵙는 경우가 많아. 교통이 열악하니까 우편 통신도 제대로 안 되니까 편지를 써도 몇 달, 뭐 심지어는 반년 후에 도착하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 갔다 까지예요, 소식이. 러시아에 파병 갔다 어쨌다 하는 거 전혀 모르고 있을걸요. 지금껏 우리 언론에서도 그거 꼬집었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다 숨겼다고 하는데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알려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 여전히 더 하면 더 하는데 뭐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 러시아의 원조인 거죠. 우리 그 따라쟁이에요. 대한민국 따라쟁이라고 북한이. 예를 들면 제가 있을 때 당시하고 북한군의 군복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엔 국방색으로 일색이었는데 대한민국 군복처럼 이렇게 알루갈루해지면서 이렇게 뭐 군복도 바뀌었고 일제 장비도 바뀌고 막 하긴 했다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게 식량 문제예요. 평야에서 쌀이 나오는 고장의 부대들은 그나마 조금 나요. 근데 강원도라든가 이쪽 양강도나 이게 북쪽 북중 접경 일대라든가 산악지대에 있는 부대들은 여전히 열악하거든요. 자식들이 군대 가게 되면은 자랑스러워할 부모님들,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모님들이 이것도 영양실조 걸려서 죽지 않을까 뭐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것이 북한의 실정이에요. 일반적으로 군에 가는 거는 입장은 뭐냐면은 북한 친구들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찍 철이 들어요. 뭐 제가 있을 때부터 북한은 돈 없어서 대학 못 가 뭐 이래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사회에 있어봤자 뭐 그래도 군대 가게 되면 옷 사입을 걱정도 없고 삼시세끼 먹여주지 않니, 부모님들이고 그냥 걱정도 좀 덜어드리고 뭐 단순히 그런 생각 때문에 군대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북한 군대는 또 하나 뭐냐면은 뭐 일단 뭐 지네는 겉으로는 저국보이네 뭐 나라를 지키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회에서는 군에 가야 빨리 노동당원이 될 수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뭐 노동당이 되겠다는 건 생각 자체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의무 복무제이기 때문에 기피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데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군에 가지 뭐 때문에 내가 고생해 라는 애들도 많아. 그런 편향들도 있었다는 거죠. 북한이 생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의 유착관계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오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지금 두 개 의자의 가운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의자의 가운데, 한쪽 엉덩이는 중국, 한쪽 엉덩이는 소련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 의자를 빼게 되면 자기는 넘어간다는 거지. 근데 그게 필수 불가결해요. 북한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유착관계를 떼어낼 수가 없거든요. 중국한테도 여러 가지 원조도 받고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어쩌면 북한의 기술, 군사 기술이라는 거는 거의 다 기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러시아거든요. 구소련이 망해가지고 러시아가 된 다음에 군사 전문가들이나 기술자들이 북한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미 전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국가과학원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러시아 사람들이 꽤나 드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이 판국에서 러시아가 전쟁이 터졌다. 이거는 푸틴하고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러시아는 군사적인 면에서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파병까지 결심을 한 것이 아닐까. 중국하고 북한하고도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북한하고 많이 그 닿아져 있는 것이, 잇닿아 있는 것이 중국이에요. 상호 간의 경제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일을 놓고 볼 때 메리트는 중국이 또 많아요. 러시아는 조금 한쪽 기대기 붙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군사적인 문제에서 유착 관계는 러시아가 더 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입장에서도 볼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이 상당히 불만이 크다고 해요. 그 단적인 실례로 그 평안 북도 지역에 백마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 집에 삭주군, 의주군이라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밸브는 중국 쪽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못되게 놀면 중국이 밸브를 막아. 그러면 북한에서 또 그 연유가 고갈이 돼가지고 휘발유 값이 오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막았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오는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도 아주 얹지 않는 거지.
강경하게 중국이 뭔가 대응을 하려니까 못하는 원인도 뭐냐면 중국 내부도 복잡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의 그런 전행이라고 할까요? 예전에 그 공산주의 제도 하에서 뭐 지금 변화가 갔다고 하지만 뭐 중국이 공산화되고 사회주의가 됐을 때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강해지고 뭐 이렇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동북 삼성에서도 역시 소수민족인 조선족이라는 민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한데 여기다 북한까지 막아놓으면 북한식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이고 중국의 동북 삼성은 다 북한이 먹여 살리구나. 이런 이야기가 다니면서 유착관계가 깊었는데 러시아 쪽에 이렇게 했다?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대놓고 너희 전면 차단이다. 뭐 이렇게는 못하지 않을까. 뭐 그런 사정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군사력은 대비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북한이 그러니까 특화된 무기, 다시 말해서 핵무기다, 어쨌다, 뭐 이런 걸 가짐으로 해서 자기를 보호해보자는 것이 김정은의 꼼수거든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못 다친다. 그건 뭐 김일성 이때부터 그랬어요.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예속화돼가는 것이 싫었다는 이야기죠. 독립하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결국은 뭐 현재 김정은도 울며 겨자 먹는 격이 아닐까. 어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선제 타격할 교율이 있을까요? 진짜로 선제 타격을 할 것 같으면은 잠잡고 있다 하지. 어물풍선이 아니고 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우리 한민족의 특수적인 관계는 없다. 통일부도 없앴죠. 뭐 북한의 그 통일전선부라는 건 사실 있어요. 있는데 대한민국에 대고 이제는 이 부서 필요 없다. 통일이라는 말을 없애라. 뭐 이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그 김일성이 때 생긴 3대 혼장이라는 대형 구조물도 다 폭파해서 없애치우고 이러고 있잖아요. 성내는 딴 데 있거든요, 결국은. 김정은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그런 허울을 뒤집어 쓰고 신분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데뷔하고 좀 더 센 척하고 싶어요. 세상에나 그 하노이나 싱가포르 때 회담 보세요.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제 차 자랑이나 하고 있어. 정상들이란 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하고는 지금 뭐냐, 이제는 통일부도 너네 필요 없다. 직접 우리하고 뭔가 하려면은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외교부로 이렇게 해서 우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생떼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판에 선제 타격은 저는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 데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북한을 나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제가 작년도에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얀마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 나라에 가니까 그 나라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그 화폐 교환하는 데서 미얀마 돈을 좀 바꿔주세요 했더니 북한하고 미얀마 돈만 유일하게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하니까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게 다 국가로 인정이 안 된 나라들 아닌가요? 아, 일리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북한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뭐 국제사회에서 미국하고 뭐 상대라고 뭐하고 해도 그게 성차지가 않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최종 목적은 그리 되고 싶은데 그 과정이 그리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형편인 거죠. 이 시간에는 뭐 이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